안녕하세요. 똑똑 전국시대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저희 똑똑 전국시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주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이대로 보내긴 아쉽죠. 그래서 똑똑 전국시대에서 마지막까지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처럼 푸르른 계절이 오면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식물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식물을 아주 특별하게 키우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5월.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건만 이지 리포터는 오늘도 혼자네요. 뭐해요? 혼자 심심하지 않아요? 뭐 괜찮아요. 이젠 뭐 익숙해졌으니까. 그러지 말고 평생 옆에 있어줄 친구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오늘 뭐 내 신랑감 찾는 날이에요? 어머 그런 거예요? 신랑감 찾기가 어디 쉬운가요? 반려인 대신 반려식물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친구. 새로운 가족이 될 반려식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주에 있는 한 희귀식물 카페. 식물계의 한정템은 이곳에서 다 볼 수 있다는데요. 와, 식물원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정말 많은데요. 제가 다 둘러보진 않았지만 대충만 이렇게 둘러보더라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런 식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진 않았는데 한 300여 종이 있고요. 희귀식물은 또 해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식물들이 있어서 이제 새롭게 발견되고 이렇게 알려지면 저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몇 가지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잎모양과 무늬를 가진 희귀식물. 흔치 않은 색과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자연에서도 흔치 않은 희귀식물은 존재 자체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희귀식물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진짜 희귀하다 싶은 그런 식물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저희 매장에서는 안스리움 펄카텀이라고 저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구나. 저거죠 네. 저거죠. 네. 아 저거 딱 한눈에 봐도 엄청 특이하네요. 네. 모양도 그냥 평범한 이파리 모양은 아니고 펄카텀은 알려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아직 개체수가 많지 않고 또 키우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번식도 어려워서 아직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희귀식물의 그 좀 높은 단계에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스리움 폴카텀은 안스리움의 한 종류인데요. 아메리카 열대 지역이 원산지이며 재배 관리가 쉽지 않은 품종이라 희귀식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독특한 무늬로 사랑받고 있죠. 몬스테라 알보도 인기 식물인데요. 몬스테라의 돌연변이로 잎마다 독특한 무늬가 생기는 것이 특징. 색과 무늬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어떤 잎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키우는 즐거움이 크다네요. 요즘에는 식테크라고 해서 식물로 재테크를 한다 이런 말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희귀식물들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개체마다 가격은 다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가장 많이 분양받으시는 알보 같은 경우에는 잎 한 장에 3만 원 전후로 이제 가격이 매겨져 있고 잎 하나당 3만 원이요? 네네. 화분이 아니고? 네네. 한 화분에 잎 장수에 따라서 이제 곱하기 3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 마디의 숫자나 포기로 이제 가격이 매겨지기도 해요. 그럼 몇만 원부터 뭐 5, 60만 원 넘고 뭐 100만 원까지도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잎 하나당 5, 60에 100만 원까지 간다고요? 네, 그런 건 이제 포기나 한 화분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요 아이입니다. 안스리움 종류인데 이제 안스리움도 이제 종의 이름이 그 개체가 이름이 다양하거든요. 요 미셸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저는 얼마예요? 80만 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상상 초월해. 그럼 네. 저게 잎이 더 많이 나면은 네. 막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네, 있는 조금 거겠네요. 더 부피가 늘어나면 조금 더 비쌉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를 이제 처음 데려올 때는 1,000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가격으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해서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둘러보다가 자칫해서 이게 찢으면 큰일 나겠네요. 진짜 소중하게 잘 봐야겠어요. 네. 이런 희귀식물들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아름다워서 관상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어 특별함도 있는 희귀식물. 몬스테라와 안스리움 외에도 다양한 희귀식물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만나볼 반려식물. 한 번 만들면 식물 초보도 평생 키울 수 있는 이색 반려식물이 있다는데 어딨나요, 어디? 정체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식물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어머! 굉장히 뭔가 투명한 어항 같은 곳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식물들이 들어있네요. 이건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 테라리움이라고 불리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흙과 이제 작은 식물들이 들어간 걸 테라리움이라고 해요. 테라는 이제 흙, 그리고 리움은 용기를 타는 건데요. 이렇게 작은 정원, 작은 지구를 요리 연기 안에 만들어 놓은 제품을 테라리움이라고 합니다.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 안에 작은 식물들을 심어서 만드는 나만의 정원 테라리움. 밀폐된 공간에서도 스스로 생태계를 이루어 오래오래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고요. 나만의 개성을 담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한번 제 손으로 저만의 테라리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은 비어있지만 이 유리 용기가 하나씩 채워지는 거잖아요. 테라리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이 밀폐 용기다 보니까 밑에 물이 고였을 때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숯과 맥반석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수층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소품 식물과 이끼들을 심을 수 있는 상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재들과 이제 작은 고사리 식물 그리고 이끼들 그리고 이제 마감 돌과 이제 장식할 수 있는 피규어까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좀 전에 밀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뭔가 나중에는 막는 작업이 필요한 건가요?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통풍을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별도의 특별한 관리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손쉽게 나만의 정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하신 거군요. 개성과 취향까지도 담을 수 있는 테라리움. 이재 리포터는 어떤 정원을 만들게 될까요? 초록색 이끼를 카페트처럼 깔고 작은 식물과 돌을 놓아 장식합니다. 마음에 드는 피규어로 꾸며주기까지 하면 나만의 정원 완성! 짜잔!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테라리움을 만들었어요. 제가 성격이 워낙 맥시멀리스트다 보니까 이거는 작은 정원이 아니라 작은 아마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고 너무 덕분에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처럼 이렇게 공들여 만든 테라리움이니까 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해야 할 텐데 요거 관리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테라리움은 별도의 그 관리법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약간 말랐을 때 분무기로 촉촉하게 이제 수분 유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면서 그 물방울만으로 또 얘네가 순환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뭐 장기간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관리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이 안에서 충분히 이제 수분이 가능하신데 가끔씩 통풍을 해주시면 좋아요. 좀 말라 보일 때마다 분무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저희 집은 사실 볕이 잘 안 드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햇볕을 안 봐도 상관이 없나요? 네네. 햇빛이 아예 없는 곳이라면 네. 가끔씩 햇빛을 보여주는 곳에 이동을 시켜주시면서 하시고요. 창문을 통한 빛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뭔가 밥 먹인다 생각하고 가끔씩 볕을 보여주면 더 잘 자랄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숲속에 온 듯 싱그러움을 선사하는 테라리움. 어디에나 어울리고 바라볼수록 힐링을 선물하는 나만의 작은 정원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희귀식물도 만나보고 이렇게 내 손 안의 정원 테라리움까지 만나보면서 나만의 반려식물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지친 일상 속에 이렇게 초록빛을 집안에 들이면서 소소한 행복을 한번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힐링. 집안을 더 화사하고 싱그럽게 가꿔주는 나만의 정원. 희귀식물, 테라리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만의 반려식물과 함께 생활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면 두고두고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테라리움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이번에 기다리고 있는 곳은 즐길 거리 가득한 제주와 충남의 부여입니다. 제주에 가면 동물과 함께 그리고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더불어 부여에 가면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부여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제주도 들렀다가 충남 부여까지 다녀오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종횡무진 제주 곳곳을 누비고 다닌 저 현국이. 이런 저를 위해 제작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왜 맨날 저만 선물을 드리냐고요. 피디님,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뭐 없나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너무나 열심히 달려와준 우리 현국 리포터님께 제가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체험권을 드리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힐링? 뭘까요? 먹는 건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한라산 중산간에 자리한 승마장입니다. 야외의 마장에서 탁 트인 뷰를 보며 말을 탈 수 있는 곳인데요. 과연 이곳에는 어떤 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물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더라.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이 복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말들이 네. 이쁜 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저희가 이제 승마장인데요. 승마장. 저희 강습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가 조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일반 체험객도 받게 됐어요. 이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나가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어린이들도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바로 회승에 나갈 수 있는데요.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말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과 학생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승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말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눈 너무 예쁘다. 어머, 안녕 애기야. 안녕. 우리 애기 너무 예뻐요. 아니요. 얘는 저희 승마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애예요. 예, 키가 작다고 나이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금방 남매 같은데. 어르신 식사하십시오. 네, 방해 안 하겠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식사를 마친 태평이 이제 체험하러 갈 시간인데요. 태평이는 어린 친구를 태우고 승마 체험에 나섰습니다. 조랑말의 일종인 제주마는 체구는 작아도 우리나라 전통 품마였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꽤 늠름해 보이죠? 태평이와 숲속 산책을 다녀온 어린이 친구. 이번엔 태평이에게 당근 간식을 챙겨줍니다. 이렇게 말과 교감하다 보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동물 테라피의 효과입니다. 작년에 말 한번 타봤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타보게 됐어요. 즐거웠어요. 당근 ASMR. 너무 맛있게 먹는다. 너무 맛있게 먹어. 앞머리를 곱게 따은 이 친구도 참 사랑스럽죠. 힐링. 이게 정말 힐링인 것 같아요. 정말 가정의 달 5월 저도 선물 받았네요. 고마워 볼케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꽃과 새를 테마로 한 조류 테마 정원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이 주 서식지인 조류부터 먼 나라에서 건너온 새들까지 다양한 조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제주 자연에서 동물들과 교감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잔디광장에서는 하루 4번 특별한 공연도 펼쳐지는데요. 관람객들 중 한 가족이 체험에 뽑혔습니다. 손에 모이를 쥐고 새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드디어 공연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멋진 자유비행을 선보이며 착지한 이 녀석들은 포로조라고 하는 꿀당인데요. 먹이를 찾아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답니다. 또 다른 지원자, 이번엔 날쌘 맹금류의 먹이 비행을 체험해 볼 텐데요. 인간의 시력보다 7배나 좋아서 먼 곳에서도 먹이를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운 좋게 저도 체험에 뽑혔는데요. 맹금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박수. 게다가 비둘기들의 비행과 사냥법을 선보인 맹금류까지 흥미진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게 그 새들 보니까 어떠십니까? 애기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새 보고 좋아하고 잡으려고 해서 그래도 온 거가 좀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 또 동물을 또 좋아하는 또 우리 또 애기. 근데 왜 아까 그 체험은 우리 아빠가 하던데요. 어떻게 체험해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더 신이 났습니다. 우리 또 제주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만들어요, 우리 애기. 안녕. 감사합니다. 드디어 공연이 끝나고 비둘기도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텅 빈 잔디광장엔 어느새 또 다른 동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가볼까요? 알파. 올라. 자. 어우 맛있어. 아유 맛있어. 바로 뽀글뽀글 귀여운 털이 있는 알파카입니다. 이곳에선 직접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답니다. 이? 호이? 왜? 발견했다. 오물오물 먹는 모습이 사랑스럽죠. 정말 잘 먹더라고요. 맛있어? 어이 맛있어. 우와. 야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딱 끝내네 식사를. 찐동. 찐동아. 이거 맛있어? 다들 배가 불렀는지 그 뒤로는 저를 쳐다도 안 보는 거 있죠? 저러면 우리도 말이야. 알파카가 저렇게 뛰는 거 봐보셨어요? 알파카 저렇게 잘 뛰는 애들이었네. 쟤네는 말이에요, 양이에요? 낙타. 근데 여기가 넓고 이 잔디밭 위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번엔 따뜻한 온실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동물 테라피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앵무새인데요. 손에 모이를 쥐고 있으면 앵무새들이 하나둘 다가와 앉습니다. 알록달록한 앵무새들이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저에게도 날아왔는데요.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앵무새들의 날개짓을 느린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실까요? 어느새 저는 앵무새들의 사랑도 독차지하게 됐답니다. 그 밖에도 열대조류인 토코투칸과 제일 작은 비둘기 종류인 박설구, 붉은 볕의 멋쟁이 바이올렛 투라코와 미니 메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체험을 하고 힐링하는 날이 됐습니다. 얘네들 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어린이로 돌아간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동물들과 만나 우정을 쌓았던 시간. 여러분도 동물들과 교감을 나누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금강변에 자리한 부여군 세도면 토마토 재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마을인데요. 지금도 전국 방울토마토 생산량의 6%를 차지하는 토마토 주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와, 저기 네. 멀리서 봐도 이 빨간 토마토가 눈에 네네네. 확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토마토가 한참 익는 계절이라 지금 열심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부여에서 21년째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정택준 농부. 일조량이 좋은 봄엔 하룻밤 사이에도 토마토가 붉게 익기 때문에 요즘엔 휴일도 없이 토마토 수확하느라 바쁘다고 하십니다. 저희 세도는 1965년도부터 큰 토마토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1965년부터 지금 올해 59년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고 엄청난 노하우가 지금 담겨 있거든요. 부여 세도면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380곳, 연간 2만여 톤의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당일 수확한 토마토가 모이는 곳은 공동선별 출하장입니다. 우와, 토마토 진짜 많네요. 이게 다 토마토예요? 네, 여기서 그냥 공동 선별을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 선별, 공동 출하 과정을 통해서 세도 토마토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농민들. 이런 노력 덕분에 세도 방울토마토는 2017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고요. 꾸준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금강의 맑은 물과 햇볕으로 키운 세도 방울토마토. 농민들은 토마토 생산뿐 아니라 수확, 포장, 유통 단계까지 깐깐하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세도 토마토를 탐구하고 부여 읍내로 달려왔습니다. 소문 들으니까 가는 날이 장날. 오늘이 부여 5일장 서는 날이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부여시장 광장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부여시장을 처음 와봤는데 아, 그래요? 분위기가 아담하니 되게 정겹네요, 시장이. 그러죠. 저희 부여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5일하고 10일마다 장이 섭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행복을 많이 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싸고 볼거리 있고 먹거리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제 코를 자극하네요. 맛있는 냄새가 제 발걸음에 이끄는데 한번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따라가시죠. 네네. 1916년 개장에 어느새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부여시장. 5일장 서는 날이면 부여를 대표하는 특산물부터 싱싱한 제철 먹거리가 시장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한 세기 넘게 자리를 지켜온 전통시장이다 보니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은데요. 요새 식구도 시장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것 같죠? 가족이 다 같이 장 보시는 모습이 되게 정겨운데요, 보기가? 아, 네. 옛날에 엄마 손잡고 나왔던 시장에 제가 또 아이를 손잡고 나오니까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시장 나오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아요. 부여를 대표하는 또 다른 농산물, 이맘때 표고버섯 향도 좋습니다. 와, 향 진짜 진해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구경은 비가 와도 즐겁더라고요. 우와, 힘 좋다. 궂은 날씨에도 북적이는 부여시장 광장. 밤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데요. 시장에 보니까 위에 이렇게 조명도 달려있고 뭐 달이랑 별도 있고요. 다른 시장이랑 좀 특별한 게 많네요. 봄이 되면 달밤 야시장을 하고 있어요. 백마강에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왁자지껄 야시장이 열립니다. 개장과 동시에 문전성시를 이룬 백마강 달밤 야시장. 부여의 인기 명소로 꼽힐만 합니다. 31개의 먹거리 매대하고 4개의 체험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야시장 안 열리잖아요. 그러죠. 다음에 열릴 때 한번 놀러 오시고 그 대신 제가 맛있는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맛있는 집이요? 네. 맛있는 냄새. 여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주인공이 너였구나. 와, 너무 맛있겠다. 장 서는 날이면 부여 중앙시장 골목엔 고소한 빵 냄새도 가득합니다. 부여쌀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가 탐구대장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쌀 소금빵부터 쌀 샌드위치까지
전국의 빵순이 여러분, 지금부터 시선 집중입니다. 선생님, 쌀쌀한데요? 네, 저희가 쌀쌀하지만 그래서 맛과 영양이 아주 풍부해요. 부모님이 농사지은 쌀을 이용해 날마다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밥맛 좋기로 소문난 부여쌀. 쌀로 만든 디저트도 맛이 좋을까요? 빵이라면요. 이 응당 이 밀가루가 좀 들어가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쌀빵은 좀 달라요. 한번 드셔보세요. 쌀가루로 반죽한 소금빵부터 탐구합니다. 아니, 퍽퍽한 맛이 전혀 없고 훨씬 쫄깃쫄깃한데요? 그럼요. 쌀가루는 밀가루보다 좀 더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여 쌀과 부여 알밤이 만났습니다. 알밤을 품은 쌀 마들렌 맛은 어떨까요? 와, 진짜 부드러워요. 쌀가루로 만든 케이크도 쌀 특유의 단맛과 촉촉함이 살아있고요. 진짜 맛있다. 어디 빵뿐인가요? 젤라또와 커피 위에 올린 크림에도 쌀 알갱이가 고소하게 씹히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이 음료부터 케이크 또 빵, 젤라또까지 어떻게 이렇게 쌀로 디저트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20대 초반에 위장병을 앓게 됐는데 위 치료하면서 알아보다가 이제 쌀 베이킹 쪽으로 알게 됐고 위도 많이 좋아지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 건강하고 맛있는 맛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보통 밀가루빵은 많이 먹으면 정말로 속이 부대끼잖아요. 이 쌀빵은 안 그런가요? 쌀빵은 밀가루보다 확실히 그런 게 좀 떨어져요. 그럼 저 이거 다 먹고 갈게요. 아, 네, 그러세요. 5월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부여의 명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향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 미암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색연등이 고향탐구대전을 반겨줍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비 오는 산사가 되게 운치 있어요. 네, 저희 미암사는 대체 모왕 때 관륵스님이 창건한 유서 깊은 절입니다. 어쩐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거대한 바위가 저를 먼저 반겨주네요. 예, 바로 저게 쌀바위라고 하는데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 쌀바위입니다. 쌀바위엔 오래된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를 얻기 위해 불공을 들이던 노파.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쌀 3톨을 바위에 심으라고 말했지만 욕심 많은 노파는 구멍을 크게 팠죠. 결국 바위에선 핏물만 흐르게 됐고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교훈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데요. 아니, 누워 계신 걸 떠나서 엄청 커요. 쌀바위만큼이나 흥미로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길이 30m, 높이 7m의 와불. 석가모니가 열반하는 모습을 본따 만든 불상인데요. 산 중턱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와불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 발엔 16,000자의 법륜도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 참배를 드리고 족상을 만지고 가면은 소원을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진짜요? 소원이요? 그런데요, 저 위에서 쌀바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부처님께 참배드리고 소원 좀 빌다 가겠습니다, 스님.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도 마음 어지러운 날 미암사 와불 앞에 서서 무거운 고민은 내려놓고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쯤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여 새도토마토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제철 토마토로 건강도 챙기시고요. 부여에선 밤늦도록 시장 구경도 놓치지 마세요. 발길 닿는 곳마다 추억이 방울방울 쌓이는 고장. 이번 주말엔 부여로 떠나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맛과 영양이 풍부한 토마토도 맛보시고 풍성한 볼거리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려 3대째 그 맛을 이어오고 있는 뿌리 깊은 콩국수를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충남 당진 성안마을의 역사와 함께 콩국수의 맛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강원도 평창에 가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 좋은 특별한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어디에 갈지 고민이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남 당진으로 갑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제가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조선시대 읍성의 모습을 간직한 당진의 한 마을입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충남 당진시 면천면입니다. 그것도 면천 읍성으로 조선시대 외구 방어를 위해 쌓은 성인데 성 안에는 마을 형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활짝 열린 성문을 들어가면 면천읍성 성안마을이 펼쳐집니다. 2007년부터 대규모 복원 작업이 이뤄지면서 옹성과 객사 등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소설가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 선생도 이곳 면천에서 군수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동원과 객사도 최근 복원됐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고장 면천 성안마을입니다. 이곳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죠. 바로 콩국수입니다. 국산 콩을 갈아 진한 맛을 자랑하는 콩국수, 당진 면천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대를 이어가고 있는 면천 성안마을 콩국수집을 찾았습니다. 11시 오픈이네. 지금 계실라나? 아직 시간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일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무슨 소문? 여기가 3대째 하는 콩국수집이라고요. 맞을걸요? 맞죠? 네. 잘 찾아왔네요. 3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콩국수를 만들어왔다는 골목 맛집.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며느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고소하면서도 진한 골목의 맛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저희 큰애가 27살이니까 거의 한 28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 때 드셨던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네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참 뛰어나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지금은 다 잡고 하시고 안 계시지만 교수님들이 다. 오늘의 골목 맛집 하루에 딱 3시간만 문을 여는데요. 메뉴도 딱 2가지. 겨울과 여름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는 4월 18일 날 메뉴를 바꿨어요. 근데 이제 또 칼국수로 언제 넘어가느냐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또 이 콩국수는 말복이 지나면 또 매출이 거의 5분의 1 정도로 떨어져요. 제가 경험상. 그러면 저도 이제 장사꾼이니까 잘 나가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면 말복 지나면 또 산바람 나요. 그럼 그때 또 칼국수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식당 문이 열리는 시간, 주차장은 벌써 만석입니다. 이른 점심시간부터 찾아온 손님들로 빈자리가 없는데요. 주말에는 줄서기가 기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야, 벌써 다 드셨네요. 다 먹었어요. 일찍 오셨나 봐요. 네, 저 좀 급하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다 먹었어요. 이 집은 자주 오시나요? 제가 여기 8년째 단골인데요. 예. 애기 가져서 배가 남산만큼 나왔을 때부터 계속 먹기 시작해가지고 매년 여기에 매운 비빔국수랑 네. 콩국수 먹으러 찾아오고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먹는 것도 좋고요. 네. 사장님이 워낙 자상하시고 또 저희 이모 같으셔가지고 애기 엄마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이렇게 툭툭 두드려 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맛이 너무 좋아요.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네. 얼른 드릴까요? 지금 콩국수하고 칼국수하고 다 돼요? 아니요, 지금은 칼국수 시즌이 끝났고 콩국수 시즌이에요. 아 그래요? 별미 비빔국수가 됩니다. 그러면 콩국수 2개 하고 또 맛 봐야 되니까 사이드 메뉴로 비빔국수. 고맙습니다. 안에 느낌이 예전에 동네에 있던 식당, 특히 오래된 중화요리집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좌식에다가 가운데 통로 있고 좌우로 방이 있고 테이블도 그렇고. 주문이 들어오면 방금 뽑은 생면을 팔팔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하루 동안 숙성해둔 반죽으로 그때그때 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오, 네. 멀미 비빔국수입니다. 알아서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소한 깻가루까지 듬뿍 올려진 두 가지의 국수.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가득합니다. 이 집의 메뉴 콩국수와 비빔국수입니다. 먼저 콩국수 얼음 끼워져 있을 줄 알았는데 얼음은 없고 그냥 진한 콩물에 국수를 말아서 주셨는데 진한 콩 국물 냄새 나고요. 좀 신기한 거는 백태인데 백태보단 조금 더 진한 그런 색이에요. 그러면 이건 섞었나? 한참 서리태 열풍이 불었어요. 검은 블랙푸드 식품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저희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서리태로 바꿨거든요. 저희 집만 지금 노란 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1, 2년은 고생을 했어요. 사실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제가 좀 애기 아빠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거를 가미할까 생각하다가 청태라는 콩을 발견했어요. 근데 청태는 맛도 서리태보다 더 뛰어나고 색감도 서리태는 좀 검은빛이 있어서 좀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 콩과 청태를 섞었더니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청태와 백태를 반반 섞어 만든 콩국물. 그 맛은 어떨까요? 걸쭉하면서도 고소합니다. 입자가 완전 공장에서 나온 그 부드러운 그 입자는 아니에요. 딱 갈았던 느낌. 맷돌로 갈 것 같은데? 맷돌? 요새 맷돌로 가? 3대니까.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이렇게 맷돌에 갈아서 그 콩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맷돌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맷돌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넣고 곱게 갈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둥근 원반에 이렇게 손으로 제가 이렇게 걸러가지고 이렇게 그 양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직접 뽑아낸 생면의 매력, 면발의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면의 모양과 두께가 일정한 거는 요거는 이제 기계로 뽑아낸 면 같은데 반죽이 상당히 찰지거든요. 그렇다면 수타인가요? 이 사람의 신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손목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또 쉽고 좀 몸에 무리 안 가면서 맛도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발로 밟아보자 해서 밟았더니 탄력도 있어지고 이 손에 무리도 덜 가고 이 모양을 만들기도 쉽고 또 기계에다 넣어보니까 기계도 무리가 덜 가고 면도 더 쫄깃쫄깃한 것 같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족탈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한 10년 넘었죠. 그거 한 지. 이번엔 입소문자자한 이 집의 별미 비빔국수입니다. 제가 그동안 먹어본 맛과 조금 달랐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미소가 절로 나오는 맛이랄까요? 옛날 고추장 맛. 새콤달콤 매콤하면 달콤이 7, 새콤이 2, 매콤이 1. 이제 서너 분이 오셔서 한 분 정도가 되게 콩국수를 싫어하시는 분이 굉장히 프로테이지로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드신다 그러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다가 비빔을 한두 그릇 해드리다 보니까 의외로 또 비빔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정기적인 메뉴로 하자 해갖고 이제 비빔을 하게 된 거죠. 새콤달콤 맛있는 비빔국수는 먹을수록 감칠맛이 살아났고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콩국수는 어머니의 손맛처럼 반가웠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국물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콩국수 클리어. 그리고 이전에 비빔국수까지 깔끔하게 두 그릇 비웠습니다. 당진 면천에서 맛본 3대째 내려오는 콩국수 비빔국수인데요. 일단 손맛 가득, 정성 가득하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여름철에 한 번 더 가서 먹고요. 저는 또 가을에 먹을 수 있다는 칼국수 맛이 궁금하거든요. 그때도 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맛 궁금하시면 면천에 오실 때 꼭 한번 걸음해보세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당진 면천읍성 성안마을. 성안마을 골목에는 오래된 손맛을 자랑하는 콩국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에 다음에 떠올 것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언제가 더 변치 않는 그 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을 부르는 그 맛 찾아 면천 성안마을 골목길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자, 여러분,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달 5월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족분들 어디로 나들이 떠나야 되나 고민 많으시죠? 이번 주말에 혹시 어디로 놀러 가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오늘 딱 채널 고정하십시오.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에서 이색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알파카 카페와 동물농장에서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특별한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평창에 한 동화 같은 동물 농장을 찾았는데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가운데 따사로운 햇살 아래 자유롭게 뛰어노는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 여기는 외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죠?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입니다. 아유, 뒤에 모습 딱 보면은요, 너무 예뻐요. 아름답죠, 아주. 여기는 대체 어떤 곳인가요, 대표님? 예, 여기는 이제 햇빛 700 평창의 동물농장입니다. 아니, 사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이제서야 알았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창에 이런 곳이 놀라실 것 같아요. 다른 동물원과 이거는 다르다. 예, 저희 동물농장은 이제 그 사슴 목장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슴의 뿔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직접 만져보고, 단순하게 이제 먹이를 주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동물들하고 가깝게 교감을 하면서 치유를 하는 동물 치유 농장입니다. 실내에선 소동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먹이를 줄 뿐 아니라 직접 교감할 수 있어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친구들, 아유,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교를 가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로 안 가고 여기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들어보도록 할게요. 변명 타임. 원래는 오늘 그 사생대회이기도 하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원래는 학교에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TV에 너무 나오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TV에 나왔어. 우리 친구도 매일 같이 오는 짝꿍이라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동물들을 눈앞에서 만나보니까 올 때마다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친구들이 너무 귀엽고 안물고 착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오. 대부분의 동물들이 넓은 야외에서 뛰어노는데요. 염소, 공작새, 타조, 사슴 등 20여 종 이상의 이색 동물들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 장소로도 찾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에서 우리 동물들만큼이나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리, 꾀, 개구리, 깨굴, 사슴. 동물원으로 소풍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우리 친구는요? 좋아요. 우리 친구는요? 좋아요. 좋아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다음에 온다면은 누구랑 같이 오고 싶은지 궁금한데, 언니는? 고모. 고모요? 네. 왜 고모예요? 고모가 자주 놀아줘서. 우리 친구는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 거. 왜요? 엄마, 아빠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아, 그래요?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면 좋겠다. 우리 친구는? 은지 고모요. 아유, 은지 고모가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너무 궁금하다. 700m 고지의 맑은 공기 속에서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사계절 이색 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을 떠나기 싫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죠?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또 다른 독특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장소를 찾았습니다. 평창의 대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안녕, 얘들아. 너무 귀엽다. 멍한 눈빛이 매력적인 알파카가 그 주인공. 외모만큼이나 순한 성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아, 여기에 알파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는 마음이 진짜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나쁜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선은 사장님,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알파카를 테마로 한 카페입니다. 알파카 카페를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 남녀노소 같이 즐길 수 있는 테마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예쁜 알파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파카가 언뜻 봐서는 양인 것 같기도 하고 뛰어노는 거 봐서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알파카는 어떤 동물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알파카는 낙타과의 종류고요. 네. 낙타과 안에서도 그중에 가장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알파카라는 동물입니다. 평창의 자연환경 속에서 더 많은 이들이 알파카의 매력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알파카 카페를 운영하게 된 건데요. 오늘 이곳에 장애인 시설에서 단체로 방문을 했습니다. 모두 귀여운 알파카의 매력에 푹 빠진 시간이죠. 오늘 여기 어떤 계기로 다 같이 단체 관람 오신 건가요? 네, 저희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인데요. 알파카 카페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알파카도 직접 만져보고 지금은 저희 알파카를 그리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알파카를 복지나 요양시설에서 치유동물로 활용하기도 하는 추세인데요. 이를 착안해 이곳에선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초대해 무료 행사도 진행하고 있죠. 다른 동물들도 다 귀엽긴 하지만 유독 알파카한테 더 사랑에 빠진 이유가 있으시다면은? 알파카의 매력은 보면 볼수록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또 오면 좋겠어요. 와우! 알파카에게 한마디 뭐 영상 편지 쓸 수 있는 기회 드릴까요? 알파카야 사랑해, 또 놀러 올게. 알파카를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알파카는 이런 성격의 친구인 것 같아. 알파카는 아주 부드러운 친구 같아요. 털만큼이나. 아니 알파카가 화나면은 막 침도 뱉고 이렇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상상이 가세요? 일단 지금은 상상이 안 가요. 높은 지능과 유순한 성격이 매력인 귀여운 알파카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알파카 엽서에 직접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쓰는 체험을 즐겼습니다. 동물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평창으로 놀러오세요! 평창의 자연환경 아래 드넓은 공간에서 뛰어노는 이색 동물들을 만나본 오늘. 동물과 교감하는 이색 체험을 여러분도 즐겨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먹이만 주는 곳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감과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톡톡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6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